2023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버터 박선민. 추우면 뭉쳐집니다. 펭귄일까요? 두 종류 온도만 있으면 버터는 만들 수 있습니다. 뭉쳐지는 힘엔 추운 거푸집들이 있습니다. 마치 온도들이 얼음으로 바뀌는 일과 흡사합니다. 문을 닫은 건 오두막일까요?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면 그을린 자국과 연기로 분리됩니다. 창문 틈새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연기를 뭉쳐줍니다. 고온에 흩어지는 것이 녹름점과 비슷합니다. 초록색은 버터일까요? 버터는 원래 풀밭이었습니다. 몇 번 꽃도 피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들은 집요하게도 색깔을 먹어 치웁니다. 이빨에 파란 이끼가 낄 때까지 언덕과 평지와 비스듬한 초록을 먹어 치웁니다. 당나귀일까요? 홀핀이 물결을 반으로 가릅니다. 개명 후 국적을 바꾼 귤이 있습니다. 노새는 2마리입니다. 한쪽의 양이 너무 많거나 갑자기 차가운 밖으로 밀려나면 2개의 뿔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당나귀의 울음은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울의 일종일까요? 버터는 뜨거운 프라이팬의 바닥에서 녹습니다. 녹기 전에 잠시 사각의 모양이었습니다. 다방면을 가꾸고 있기도 합니다. 책상과 주로 이별에 쓰이는 인사를 담기도 했습니다. 안녕일까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안녕의 모양은 제각각이라 한평생 뒤집어도 맞는 짝을 연속해 찾기란 어렵습니다. 자신과 다른 모양을 가진 인사에 분명 트집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부서졌군. 다른 말로 교체해달라는 뜻입니다. 삐뚤어졌군. 새 말로 달라는 뜻이고요. 밀항선을 타고 전 세계로 스며들었습니다. 버터 한 덩어리에는 항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파된 배에서 떨어져 부유하다가 유빙처럼 발견된 버터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유빙이 가로지르는 국경선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에 걸쳐 버터가 녹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일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버터가 사각인 이유는 창문에 넣고 굳혔기 때문입니다. 악천후를 뚫고 달리는 창문은 격렬한 속도입니다. 박선민 시인의 버터입니다. 버터, 제목이 버터라 내용이 확 드러나진 않죠. 그런데 1년에서 펭귄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펭귄 나오고 남극 나오고 북극 나오고 북극 곰이 나온다든가 고래가 나온다든가 소, 목장, 자동차 이런 말들이 나오면 환경시일 확률이 좀 많이 높아요. 그런 말 나오면 우리가 일상에서 펭귄을 접할, 펭귄을 언급할 일이 흔치는 않죠. 그래서 주로 환경 문제를 다룰 때, 물개, 바다 사자 이런 동물들을 다루면 어떤 그들이 겪고 있는, 즉 인간이 파괴한 환경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죠. 그래서 펭귄이나 이런 말이 나오면 환경시일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추우면 뭉쳐집니다. 펭귄일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버터가 우유에서 만들죠. 우유 기름으로. 그래서 더우면 녹고
추우면 굳어지는 그 현상을 이용해서 펭귄의 모습과 일치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는 참 신선하죠. 이게 펭귄이 추우면, 남극의 펭귄들이 추우면 똘똘 뭉쳐가지고 모여있죠. 이렇게 서로 딱딱 달라붙어 있어요. 네, 딱딱 달라붙어서 돌아요. 가끔씩 돌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있던 펭귄이 밖으로 나오고 또 밖에 있던 펭귄이 가장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교대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잠을 자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펭귄들이 남극에서 아주 추울 때 바람 불고 눈보라치고 이럴 때 위치를 바꿔가면서 서로 그 온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온도만 있으면 버터는 만들 수 있습니다. 뭉쳐지는 힘엔 추운 거푸집들이 있습니다. 마치 온도들이 얼음으로 바뀌는 일과 흡사합니다. 문을 닫은 건 오두막일까요? 라고 했네요. 그죠? 두 종류의 온도 하면 뭐 고온과 저온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버터는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녹는 점과 굳어지는 점, 네, 그 온도로 버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뭉쳐지는 힘엔 거푸집들이 있습니다. 거푸집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칼을 만들 때 그 나무를 칼 모양으로 구멍을 파죠. 이렇게 칼 모양으로 나무를 파서 거기에다 센 물을 부어가지고 칼을 만들죠. 그 나무 칼 모양을 판 그 나무를 가리켜서 거푸집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건축물 만들 때 그 건축물 시멘트 붓기 전에 그 틀을 거푸집이라고 많이 하죠. 거푸집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요. 뭉쳐지는 힘엔. 그러니까 추운 거푸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죠. 버터가 네모나게 만들어진 걸로 봐서 뭐 꼭 뭉쳐지는 것. 그러니까 뭉쳐지는 것들은 바깥이 차기 때 바깥에 차가운 온도가 거푸집이라서 그 차가운 온도 자체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차가운 온도를 거푸집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온도가 거푸집이라서 그 안에서 뭉쳐진다라고 말해요. 펭귄이 밖이 차가우니까 자기들끼리 뭉치듯이 버터도 바깥이 차가우니까 뭉쳐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푸집은 차가운 온도 자체를 거푸집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온도들이 얼음으로 바뀌는 일과 흡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추울 때 물이 뭉쳐지는 현상을 비유한 것 같습니다. 문을 닫은 건 오두막일까요? 오두막이네요. 온두막도 아니고. 온두막과 오두막은 어떻게 다르죠? 온두막은 한자어죠. 한자어인데 그 온두막, 그러니까 참외밭이나 수박밭에 옛날에는 수박설이 많이 하고 참외설이 많이 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좀 다락방 같이 높게 짓죠. 그 높게 지은 집을 온두막이라고 그래요. 온두막. 오두막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그 비난한 모양의 모습의 그 집을 오두막이라고 그러죠. 오두막집, 오막집이라고도 하고 오막집, 오두막집, 오두막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오두막집은 문을 닫은 건 오두막일까요? 오두막집에서 문을 닫으면 추울 때 사람들이 뭉쳐지는 것이죠. 오두막은. 그래서 사람들이 뭉쳐지는 것이고 펭귄이 뭉쳐지듯이 버터가 추운 온도에서 거푸집 속에 뭉쳐지고 또 추우면 사람들이 오두막집에서 뭉쳐지는 것일까요? 하고 물어봐요. 예, 시인이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뭉쳐지는 걸 상상하면서 썼는지는
모르죠.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 독자는 자유롭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시인이 꼭 그 시인의 마음으로 이 시를 읽으시면 안 돼요. 독자의 상황에 맞게 읽으셔야 됩니다.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면 그을린 자국과 연기로 분리됩니다. 창문 틈새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연기를 뭉쳐줍니다. 고온에 흩어지는 것이 녹는 점과 비슷합니다. 초록색은 버터일까요? 이 시가 굉장히 훈련된, 그러니까 훈련이 많이 된 시인인 것 같죠. 이렇게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게 지금 쓰고 있어요. 거푸집 나오고 오두막 나오고 또 뭐 창문 나오고 계속 그러죠.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인다. 이거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버터잖아요. 그럼 소와 관계가 있겠죠. 소와 관계가 있는 걸로 봐서 소 키우는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남아메리카나 이런 지역에서는 어떤 숲을 다 태워버리죠. 이렇게 브라질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숲을 태워버리고 그 숲을 태우면 그 숲이 탄 자국과 그러니까 그을린 자국이죠. 숲이 탄 자국과 연기로 분리된다고 그래요. 분리되죠. 버터는 뭉쳐지는데, 그러니까 차가우면 뭉쳐지는데, 불이 붙으면 뜨거우면 분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분리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 키우면서 숲이 자꾸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듯 합니다. 뜨겁게 타오르면 분리되는 현상을 대비시킨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또는 뭐라 그럴까요? 나라 간에 너무 서로 격렬한 투쟁을 벌이면 자꾸 분리가 된다라는 말로 독자는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문 틈새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창문 틈새로. 여기서는 앞에서 우리가 거푸집 읽고 펭귄 읽고 오두막을 접했죠. 그리고 창문이 나와요. 사물은 사물끼리 이렇게 한 번씩 독자들은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 창문 틈새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고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연기를 뭉쳐줍니다. 또 뭉치네요. 아까는 분리된다고 그랬는데 창문은 거푸집은 뭐 이렇게 버터를 만들고 오두막집은 사람이 뭉쳐지게 하고 추운 날씨는 펭귄을 뭉치게 하고 창문을 통해서 창문이 네모난데 바깥의 풍경을 만들죠. 이렇게 바깥의 풍경을 뭉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밖을 내다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듯이 저 버터 모양이 네모난 것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바깥의 풍경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수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틈새로 미끄러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창문 안에 다 타버리면, 그죠? 다 타버리면 창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풍경이 숲이 다 파괴돼 버리면 숲에 창문 안에 그 숲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연기를 뭉쳐줍니다. 연기를 버터 만들듯이 뭉치겠다고 합니다. 고온에 흩어지는 것이 녹는 점과 비슷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숲이나 숲을 파괴하고 숲을 뭐 태우거나 그러면 또 소를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육류 소비, 즉 소고기 소비를 많이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고기를 인간만 먹는 게 아니라 지구의 가장 해로운 존재가 인간이죠. 그 다음으로
생물 중에 그 다음으로 지구에 해로운 존재는 개라기보다는 그 반려동물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개가 쇠고기를 참 많이 소비하기도 하고, 인간 다음으로 폐기물을 많이 배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만 어떤 반려동물들을 기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꼭 필요하면 반려동물 길러야겠죠. 근데 인간이 자연을 자꾸 가까이 하면 자연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될 수 있으면 인간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해요. 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개 같은 경우는 그 유기견 같은 경우는 많이 입양해서 키우고 보살피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주고 사거나 뭐 그러는 것은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온에 흩어지는 것이 녹는 점과 비슷합니다. 이 말은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져서 탄소 배출이 많아지면 남극이나 북극에서는 얼음이 녹죠. 그래서 녹는 점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말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록은 버터일까요? 버터가 처음에는 초록이었을 것이다, 풀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풀이었다가 뭐 꽃도 피고 뭐 그러면서 그 소가 먹고 또 소가 먹어서 우유가 되고 그리고 버터가 되었으니까 아마도 초록색은 버터일까요? 근데 조금 뭔지 모르게 불안하죠. 풀은 초록색으로 있을 때 살아있는 건데 풀이 버터색이 돼버리면 죽은 풀이죠. 조금 갈색도 띠게 되고 그러니까 풀이 다 죽어버린 거. 그래서 풀은 버터일까요? 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풀들이 숲이 다 파괴돼서 누런색을 띠면 그래서 좀 파괴된 것 아닐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버터는 원래 풀밭이었습니다. 그렇죠. 몇 번 꽃도 피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적들은 집요하게도 색깔을 먹어치웁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목적은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소를 키우고 목장을 위해서 또 뭐 숲을 파괴하고 또 소들은 풀을 먹어치우죠. 근데 딱히 소가 어떤 그 풀의 색깔을 먹어치운다라기보다는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목장을, 숲을 다 파괴한다라는 말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해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빨에 파란 이끼가 낄 때까지, 이거는 먼저 이게 파란 이끼가 낀다 그런 말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말로 좀 보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어서 시체가 되면 이가 썩어가는 과정이 파란 이끼가 아닐까 그래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풀을 먹을 테니까요. 네, 죽어야 안 먹겠죠. 그래서 죽어가서 시체가 돼서 그리고 이가 썩어가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라는 말로 저는 보여요. 언덕과 평지와 비스듬한 초록을 먹어치웁니다. 당나귀일까요? 인간이 당나귀도 아닌데 왜 그렇게 숲들을 다 먹어치우느냐라고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 같아요. 홀핀이 물결을 반으로 가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홀핀이 물결을, 홀핀 아시죠? 골프장에 그 깃발 꽂아 놓잖아요. 깃발 꽂아 놓는 그 구멍을 홀컵, 그래서 그 구멍에 이렇게 컵 꽂아 두죠. 그 홀컵에다가 깃발을 꽂아 두는데 그 깃대가 홀핀이죠. 네, 멀리서 보면 안 보이니까 그렇게 깃발을 꽂아 놓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결은 아무래도 풀밭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바람에 일렁이는 풀밭. 그게 그 풀밭을 홀핀이 반으로 갈라준다라고 말해요. 그 골프장 풀밭을 말하죠.
개명 후 국적을 바꾼 귤이 있습니다. 노새는 2마리입니다. 저 아주 아이고 이거 안 올렸네. 그래서 이 말이 상당히 애매한데요. 개명 후 국적을 바꾼 귤이 있다. 좀 애매하죠. 개명, 이름도 바뀌고 국적도 바뀌고 시인이 정말 무슨 뜻으로 썼는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읽을 때는 어떤 기후 변화로 어떤 그 피부색을 바꿔서 전혀 다른 품종이 되어버린 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도, 기후가 변화되면 우리가 온대 기후를 갖게 되면 약간은 만약에 열대 기후를 갖게 되면 열대 식물이 한국에 와서 살겠죠.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똑같은 품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품종이 되어버린다라는 말로 보여요. 노새는 2마리입니다. 노새가 왜 2마리일까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국적을 바꾼 귤이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이 노새도 어떤 성질을 말하는 것 같아요. 2가지 성질, 더운 성질과 뜨거운 성질과 차가운 성질, 흩어지는 성질과 뭉쳐지는 성질. 또 어떻게 보면 남극과 북극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 간에 2 대립하는 관계로 보이기도 하고 좀 애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쪽의 양이 너무 많거나 또 균형으로 보이기도 하죠. 얘기를 보면 2마리라는 게 균형,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양극단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쪽의 양이 너무 많거나 갑자기 차가운 밖으로 밀려나면 2개의 뿔이 돋아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개의 뿔이 돋아난대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떤 뭐랄까요, 문제가 생긴다는 말로 보여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뿔이 돋아난다는 것, 각을 세운다고 그러죠. 뿔을 세우는 걸 각을 세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재앙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그래서 당나귀의 울음은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울의 일종일까요? 당나귀의 울음,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어떤 사람의 외침을 듣지 못하죠. 다른 게 너무 무겁게 인간에게 다른 어떤 문제들이 무슨 탐욕에 취해 있거나 어떤 탐욕 같은 것에 무게를 너무 많이 두면 다른 어떤 목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래서 당나귀는 어떤 미래의 재앙을 인식하고 어떤 서러워하는데 인간이 그 서러워하는 어떤 울음의 무게를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울의 일종일까요? 저울은 뭔가를 계량하죠. 당나귀의 울음이 뭔가를 계량해서 측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버터는 뜨거운 프라이팬에서 녹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지구가 뜨거워지면 버터는 프라이팬에서 녹고, 지구가 뜨거워지면 어떤 남극이나 북극의 얼음이 녹겠죠. 녹기 전에 잠시 사각이었습니다. 사각,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녹기 전에는 잠시 사각이었습니다. 버터가 제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제 모양을 녹기 전에는 제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해요. 지구도 마찬가지로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얼음이 있을 때 제 모양인데 그 다 녹아버리면 제 모양이 아니겠죠. 다방면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각형이니까 다방면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성질이 있고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각도도 다르고 그런 다방면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책상과 주로 이별에 쓰이는 인사를 담기도 했습니다. 이 책상을 가져온 것, 이게 뭔지 뒤에 좀 봐야 되겠죠. 이별에 쓰이는 인사, 끝장나는 거죠. 이렇게 인사를 담기도 했습니다. 이 버터를 보니까 책상 뭔가 좀 연구할 것 같고 버터를 보니까 뭔가 끝장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담기도 했다라고 말해요. 안녕일까요? 다 끝나는 걸까요? 하고 말하죠. 책상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책상.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안녕의 모양은 제각각이라. 안녕의 모양은 제각각이라 우리가 끝나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유일 것 같아요. 한평생 뒤집어도 맞는 짝을 연속해 찾기란 어렵습니다. 자신과 다른 모양을 가진 인사에 분명 트집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남 탓하는 거죠, 서로. 자꾸 남 탓해요. 부서졌군, 다른 말로 교체해달라는 뜻입니다. 삐뚤어졌군, 새 말로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망가지고 또 무너져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면 자꾸 온전한 모습으로 돌려놓아야겠죠. 삐뚤어지면 바로 잡아야 되고 부서지면 뭐죠? 또 고쳐야겠죠. 밀항선을 타고 전 세계로 스며들었습니다. 버터 한 덩어리에는 항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항로는 버터의 항로가 뭘까요? 뭐 풀밭이었다가 뭐 소의 먹이였다가 우유였다가 뭐 그런 항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그 원산지가 있는데 전 세계로 퍼졌다 이런 말로 볼 수도 있겠죠. 난파된 배에서 떨어져 부유하다가 유빙처럼 발견된 버터도 있습니다. 유빙처럼 발견된 버터, 난파된 배에서, 그러니까 빙하가 녹아서 떠다니는 모습을 표현한 듯한데요. 또 버터가 우유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도 비유해서 표현한 듯하기도 해요. 유빙처럼 발견된 버터도 있습니다. 유빙, flow라고 하죠. 이렇게 FLOE 유빙이라고 합니다. flow. 떠다니는 그 얼음 조각을 말하는데 한국말로 성애장이라고 하죠. 성애장. 그 성애장 유빙처럼 떠다니는 버터도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에 많은 어떤 폐기물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학자들은 유빙이 가로지르는 국경선을 분석합니다. 유빙을 보면서, 그러니까 북극에서 녹은 또는 남극에서 녹은 유빙을 보면서 기후를 예측해보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분석을 하죠. 어디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러듯이 버터를 보면서 학자들 저 앞에서 책상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 책상과 주로 이별에 쓰이는 인사. 그러듯이 학자들이 국경선을 분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터를 보면서 버터의 문제점도 분석하고 버터로 인해서 파괴되는 숲들 이런 것들도 분석하겠죠.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에 걸쳐 버터가 녹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해요. 책상에 앉아서 이런 거 발견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될 텐데, 그죠? 창문일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창문은 그 밖을 내다보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렇죠. 창문 밖을 내다보면 바깥 세계를 알아야겠죠. 바깥 세계를 똑바로 보고 또 바깥 풍경을, 그러니까 버터 마형을 만드는 커프집처럼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올바르게 만들어서 올바르게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나요? 창문은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가려진 세계, 또 어떤 경계선일 수도 있겠죠. 바깥 세계와 안 세계의 경계, 그런 지점입니다. 그 창문을 똑바로 내다봐야 돼요. 자꾸 밖을 안 보면 안 되겠죠. 버터가 사각인 이유는 창문에 넣고 굳혔기 때문입니다. 버터가 사각이 된 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시야로 버터를 만들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을 보고 또 인간의 관점에 따라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버터를 만들고, 그 버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환경 파괴이죠. 그래서 버터가 사각이래요. 악천후를 뚫고 달리는 창문은 격렬한 속도입니다. 기후 위기를 보여주는 창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후 위기, 지구가 빠른 속도로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우리는 버터를 많이 만드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격렬한 속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한 2연 읽을 때, 한 2연 정도 읽다 보니까 문창과 출신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가 굉장히 치밀하게 전개되고 또 그렇게 전개되어 나가는 그 솜씨가 문창과 출신이겠구나, 그 점을 좀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도 보였어요. 이게 어떤 시는 어떤 감정의 어떤 자발적인 흐름이다라고 말한 그 워즈워드 말에 공감하면서, 치밀하게 잘 짜여진 시는 수준도 높아 보이고 사유나 감정이 잘 계량되어서 잘 표현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감정이 계산되고 이러면은 자발적인 어떤 감정의 흐름과는 조금 좀 배치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다 계산되어서 철저하고 치밀하게 짜여진다는 것은 독자들에게는 조금의 어떤 그 시를 읽는 즐거움보다는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굉장히 잘 쓰여진 시 같아요. 좀 새로운 면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또 한편 측면에서는 문창과 출신의 시겠구나라고 제가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렇죠? 뭔가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시를 썼겠구나 하는 측면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독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감정의 자발적인 흐름에 맞추는 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폄하하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굉장히 잘 써진 시입니다. 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너무 잘 써져서, 너무 잘 짜여져서 약간 비판적 시각으로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